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문이 열리자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평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봤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세련된 원피스,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나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다른 손님은 언제 오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만 초대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은은한 조명, 그리고 흐르는 재즈 음악.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한 분위기였다. 마치 나를 위한 저녁 자리 같았다. 앉아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 나쁘지 않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그렇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오나요? 서연은 와인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둘이서만 보내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다. 한잔 해요. 어색해하지 말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내 잔에 와인을 따랐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이미 온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가볍게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럼 건배할까요? 네. 오늘 저녁을 위해. 유리잔이 가볍게 부딪혔고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불편해요? 나는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예상 못했을 뿐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오늘처럼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잖아요? 나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다.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아내 친구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좀 낯설기도 하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낯설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의 미소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당신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죠.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내가 온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아내가 이런 초대받은 걸 알면 뭐라고 하려나요? 나는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은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채워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편안해졌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일하고, 집에 가고, 아내와 무난하게 살아가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그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해 보여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얼떨떨하게 웃었다. 그게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묵직하게 다가왔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행복해요. 물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죠. 서연은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요? 그녀의 시선이 깊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더 가져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요.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녀는 잔을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오늘 기분 좋아요?
좋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서연은 살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새로운 느낌이죠.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지금 후회해요?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직은.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럼 좀 더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의 시선이 깊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초대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걸 완벽히 깨달았다. 자, 건배할까요?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밤이 될지도 몰라요. 서연은 잔을 들고 내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렇다면 특별한 밤을 위해. 와인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준비한 걸 보니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자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잔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요? 이상하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분위기가 묘하게 다가왔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조금 의외였어요. 뭐가요? 당신이 오늘 저녁 초대를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서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친한 사이라서요.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나는 일부러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럴까요? 와인이 점점 잔을 비우며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어 다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한 잔 더 할래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오늘 밤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뭔가 이미 결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잔을 들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궁금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묻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는 사람이죠.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나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다. 어느새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도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막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 저녁 초대받은 걸 후회해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니요. 후회까진 아닌데. 그럼 괜찮다는 뜻이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조금만 더 있다 가요. 대화가 이제야 흥미로워졌는데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고 다시 잔을 채웠다. 한 잔 더 하죠. 어차피 늦었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지금 무슨 생각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초대는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와인병을 기울이며 내 잔을 채워주었다. 조금 더 마실 수 있죠?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 안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럴까요? 오늘은 어쩐지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내 잔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럼 한 잔 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마주보는 자리.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테이블이라는 경계가 사라지자 우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 듯했다. 서연은 가볍게 다리를 꼬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제야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런가요? 네. 처음엔 당신이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요. 나는 짧게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아내 친구와 단둘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런 사람? 자신을 쉽게 열지 않는 사람. 조심스럽고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 사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죠. 나 사실 오랫동안 당신을 궁금해했어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와인을 삼키던 목이 막힌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다. 나에 대해서요?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왜요?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거실이 더욱 조용해진 느낌이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만 오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가볍게 목을 풀며 말했다. 그런가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저한테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상황이 어딘가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나도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자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친구라서 자주 보긴 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말 위험한 거 아시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위험한 건 우리가 마주한 감정이지 말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을 살짝 돌렸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 가끔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지금처럼 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와인을 마시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와인 향만이 감도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가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가려고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받아들일 것인가. 와인잔이 다시 한 번 채워졌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은은한 촛불빛을 반사했다. 한 잔 더 괜찮죠? 서연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잔을 밀어주었다. 나는 한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많이 마시게 되네요. 그럴 만한 밤이잖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작은 울림을 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거실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부드러운 조명이 서연의 얼굴을 감싸며 묘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유리잔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이런 순간 흔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감정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녀의 손끝이 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나는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녀는 피식 웃으며 몸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도 되는 거겠죠.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이거 아내가 알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그럼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 순간도 오해할 수 있는 순간 같은데요.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가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한 번 스쳤다. 나는 손을 움찔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젠 굳이 와인이 필요 없는 순간이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미 이 공간의 분위기가 와인보다 더 짙어졌으니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창밖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실을 비추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출렁였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어딘가 뜨거웠다. 조금 덥네요. 서연은 목을 가볍게 풀며 손끝으로 브라우스의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살짝 열린 옷틈 사이로 그녀의 피부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피식 웃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녀는 유리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정말 직감했다. 이 공간이
이 분위기가 더 이상 평범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알고 있었어요? 뭐려? 내가 오늘 왜 당신만 초대했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진짜 몰랐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그런데도 여기 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톡톡 두드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돌아갈 거예요? 그녀는 묻고 있었다. 정말 이 순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설 것인지. 후회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와인보다 더 짙게 감겨왔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가 유리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볼래요?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냥 한 번만 솔직해져 볼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순간을 후회할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늦었다는 것을.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공간, 조용한 침실, 그리고 옆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이불을 살짝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편안해 보이는 표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가슴이 뛰었다. 어제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흐릿한 조명 아래 가까워진 거리, 머뭇거리던 감정이 결국 폭발했던 순간.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겁고도 가벼운 느낌. 현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커피 향이 퍼져왔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가볍게 입술을 깨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일어났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건넸다. 커피 마실래요? 나는 묵묵히 커피 잔을 받아들었다. 잔을 감싸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어때요?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후회돼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후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분명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아내의 친구.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 그런데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차가운 현실감보다는 오히려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후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돼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확신해요? 그냥 당신이 후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연한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감정이 숨어있는 듯한 눈빛.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히 실수라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두운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한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집 앞. 이곳이 이토록 익숙해질 줄은 몰랐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여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 사이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사람들 보기 전에.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서연은 애초에 단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다. 이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생겼네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가볍게 웃을 수 없었다. 서연 씨.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왜 그렇게 불안한 표정이에요? 이 관계 괜찮을까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후회해요?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가볍게 내 앞에 와 앉으며 말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은 쉬워지죠.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미 나는 이곳에 다시 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뭐려? 이제 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어렵죠.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반응이 마치 답을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럴 순 없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깊이 흔들어 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다. 그녀가 불러주길 원했고 그녀의 집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끝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서연. 손끝이 주춤했다.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벨소리가 점점 더 길게 이어졌고 나는 결국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목이 바짝 타는 기분이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도망칠 생각이에요.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조용한 가로등 불빛이 아스라이 깜빡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처음부터 알면서도 당신이 먼저 내 집을 찾았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난 어떡하죠?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 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연락을 피하려 했다.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피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코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절대 나를 쉽게 떠날 수 없어. 그녀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확신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밤이었다. 나는 다시 익숙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집 앞.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밤은 깊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도 낮게 줄어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의 와인잔에는 아직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런 그녀를 피하지 못했다. 도망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럴 거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럼 인정해야겠네요. 뭐려? 당신도 이제 나한테 빠졌다는 걸.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뭐가요? 내가 궁금해진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였을까? 그녀와 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감정이 자라기 시작한 순간을 되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해줄까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요. 서연은 손끝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신경 쓰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관계 정말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나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겠네요.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미 나의 선택지는 사라졌다는 걸.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서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서더니 가볍게 몸을 기울였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관계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걸. 밤 공기가 유독 차가웠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휴대폰의 진동. 그녀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에요? 집에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제는 매번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짧은 웃음이 들려왔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만약 우리가 들키면? 그녀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그때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도심의 한복판, 우리는 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만났다. 굳이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미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익숙하게 내 앞에 잔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추웠죠. 나는 커피를 잡으며 가볍게 웃었다. 조금요. 그녀는 내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잔을 들고 살짝 몸을 기울였다. 요즘 이상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러는 거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당신이 부담된다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녀는 가볍게 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그게 가능할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만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당신은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가능할까? 이제 와서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게 나는 그녀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요? 이 관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요. 그녀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작은 바의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기울어진 술잔과 남겨진 흔적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잔에 남은 붉은 액체가 빛을 반사하며 미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실래요? 그녀가 조용히 내 앞에 잔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잔을 받았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 대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끝낼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하고 싶다면 해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나는 그런 태연한 표정이 더 두려웠다. 서연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멈춰요. 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정말 쉽게 멈출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와서 손을 놓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죠?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말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그만해요.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그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린 이제, 나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이미 너무 많이 엉켜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정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밤 공기는 싸늘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현관문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돌릴 수가 없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또다시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었다. 내 안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어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내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이미 내 발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부드러운 분위기.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웃었다. 오늘도 결국 왔네요. 나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렸다.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고민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는 말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끝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의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문득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끝낼 결심을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끝낼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거실 한쪽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너무 깊어졌고 나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와 있었다. 떠나야 한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내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 씨, 그녀는 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나, 이제 당신 없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이 예상보다 깊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러다간 다 잃을지도 몰라요.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놓치는 것보단 나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쌌다. 당신은 나한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서연 씨, 떠나지 마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감정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이 우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도망쳐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요? 도망치자고요. 우리 둘이서. 그녀의 말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서연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딸깍, 문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누군가 이 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약속한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조용한 거실, 낮게 깔린 공기 속에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이게 정오라면?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드르르, 문 너머의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다. 돌아갔어요? 서연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해.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 것인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도망칠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느덧 계절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 나는 결국 그녀를 떠났다. 그녀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을 마지막으로 나섰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듯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보내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떠나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끝을 맞이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하루하루가 흐르는 것이 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익숙한 향기가 스치면 그녀를 떠올렸고, 조용한 바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실 때면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잊히지 않는 순간은 나는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다시 보았다. 멀리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때의 감정을 다시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하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내주었다. 그녀는 내 삶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떠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이별이었다.